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0일이었죠. 영국의 유명한 심령술사 파커와 나디 전문가 비니타가 공개한 아주 새로운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인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시각과 분석적인 태도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종종 영성이나 예측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끔 언급했던 나디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유래한 아주 오래된 야자수 잎에 기억된 고대의 예언 체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비니타 판데와의 심층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고대 예언이 과연 2025년부터 203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비니타 판데에 대해 잠시 소개해야겠군요. 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생의 상당 부분을 나디 연구에 바친 인물입니다.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작가이기도 하고 전생 체험 요법 같은 분야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그야말로 이 분야의 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분석한 나디 예언, 특히 지금부터 2030년까지의 흐름, 그리고 더 나아가 2026년 이후의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예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나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점성술이나 예언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겠죠. 비니타의 설명에 따르면 나디라는 이름은 타미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찾는 중 혹은 탐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아주 오래된 필사본입니다. 파커 씨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기록들은 종이가 아니라 야자 수잎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당시의 기록 매체는 천이나 금속 혹은 야자 수잎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잎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300년에서 400년마다 한 번씩 사원이나 학술기관 혹은 당시의 왕들이 명령을 내려 이 잎들을 새 것으로 필사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비니타는 이 나디 신탁이 인도의 다른 고대 문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보통의 문헌들이 철학이나 일반적인 점성술 원리를 다루는 반면 나디는 성자라 불리는 선지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특정 개인을 위해 남긴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언젠가 이 잎을 찾으러 올 그 한 사람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들이 누가 언제 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자 수입에는 방문자의 정확한 출생 시간, 이름, 부모님의 이름,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이름,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세부 사항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커 씨는 자신의 나디잎으로 확인했을 때 전처의 이름은 물론이고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사적인 정보들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서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파커 씨 어머니의 본명은 에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름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며 싫어하셨고 평생 비키라는 이름을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의 기록인 나디 잎에는 당신 어머니의 본명은 에셀이지만 스스로를 비키라고 부른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은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알아내기 힘든 정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 체계가 단순한 통계나 추측을 넘어선 어떤 영역에 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나디 예언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비니타에 따르면 올해 7월쯤부터 어떤 특정한 패턴의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나디 해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기 2, 3년 전부터 나디는 그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해요. 일본의 쓰나미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건들도 그랬고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 역시 발생 2, 3년 전부터 나디 잎에 관련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잎에 이런 세계적인 사건이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파커시나 비니타처럼 세계 정세나 국가, 인류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잎에만 이런 정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니타다 아는 어느 정치인의 나디 잎에는 미래의 재난과 그가 미국에서 맡게 될 역할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니타도 강조했듯이 이것은 다가올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에는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낡고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새롭고 좋은 것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 과도기가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니타는 이번 예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무려 3명의 서로 다른 나디 해석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원이 하나뿐이라면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섞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는 3명의 해석가가 각기 다른 3개의 잎을 보고 심지어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잎에 적힌 문자를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 내용이 모두 일치했다면 어떨까요? 비니타는 그들에게 증거로 스크린샷까지 요청했습니다. 비록 타미러를 완벽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은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4-5개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발생 시기가 3명의 해석가 모두 일치했다는 점은 이 정보가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향후 4-5년 내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때로는 한 해석가의 오류를 다른 해석가가 수정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해석가는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가는 앞선 사람의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타밀어나 산스크리트어의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 한 단어를 두고 누군가는 전쟁으로 누군가는 무역 전쟁이나 비정규 충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비니탈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서로 모르는 3명의 해석가를 통해 교차 검증을 함으로써 예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 실험에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 즉 최근 나디 예언이 말하는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5가지 주요 예언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로 격변의 4년입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향후 약 5년 동안 전 세계는 엄청난 동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시간차는 앞뒤로 1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세계 4대 혹은 5대 강국이 어떤 형태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은 총칼이 오가는 전통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생화학 무기나 바이러스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비정규전일 가능성도 큽니다. 나디는 이 갈등에 휘말리는 국가들을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 이것은 10중8구 미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의 대지를 지배하는 나라,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을 가리킵니다. 또한 눈 속에서 솟아오른 나라, 이것은 러시아로 추정되며 마지막으로 다르마의 등불을 밝히는 나라, 이것은 인도를 뜻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국의 폐허 위에 앉아있는 나라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는 영국이나 유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충격적인 내용은 이 국가들 중 하나가 붕괴하거나 완전히 재설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 체계가 무너지거나 완전히 재편될 국가, 나디는 명백하게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파커시 역시 여러 차례 중국 공산당의 해체와 중국의 분열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마치 유럽 연합처럼 여러 개의 더 작고 민주적인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거죠. 이는 여러 예언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역사적 필연처럼 보입니다. 또한 나디는 두 번째 국가가 부분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비니타는 이를 미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는 정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3가지 내부의 악에 관한 것입니다. 2029년까지 우리를 위협할 3가지 부정적인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나디는 이를 악마와 천사의 전쟁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철학적인 표현이죠. 첫 번째 악은 독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약물에 포함된 화학적 독소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나디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체를 진화시키고 화학물질 없는 삶을 살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두 번째 악은 방사능 혹은 복사에너지의 위협이며 세 번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힘입니다. 이 3가지 힘은 2029년까지 계속 강해질 것이며 우리 내면의 미덕이 이 악한 힘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갈등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반드시 폭탄이 터지는 열전의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정보전, 생물학적 충돌,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작 등이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전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쟁인 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예언은 미국의 국가적 재난입니다. 향후 4, 5년 내에 미국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디 해석가들은 뉴욕에서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물에 의한 재해는 언급되지 않았고 불, 공기, 그리고 땅과 관련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운명을 가진 한 여성 정치인의 나디 이페는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미국에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속수무책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그녀가 능력을 인정받아 사태 수습을 위한 전국위원회에 발탁될 것이라는 디테일까지 적혀 있었죠. 또 동부 해안의 한 사업가는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이동 제한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마치 락다운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미래의 식량 부족 사태를 대비해 유기농 농업으로 전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한 요가 수행자 역시 코로나 기간 중에 바이러스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더 위험한 두 번째 생물학적 위기, 즉 전염병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첫 번째처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언은 구세계의 붕괴와 신세계의 각성입니다. 한쪽에서는 낡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디는 미래에 고도로 각성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돕고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 지구적인 각성이 일어날 것이며 적어도 6명의 나디 해석가가 이 화신들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칼키라고 부르고 다른 종교에서는 구세주나 미시아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위대한 존재가 다시 나타나 이 어두운 시대의 후반부를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비니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생애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니타의 분석과 점술에 따르면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향후 2년 안에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 사이가 어떤 트리거, 즉 방아쇠가 당겨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대만이나 홍콩 문제가 이 거대한 변화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커 씨 역시 대만 위기가 2026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한 우발적 충돌, 예를 들어 중국 전투기와 미국이나 일본 전투기의 충돌, 혹은 군함 간의 충돌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스침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의 강경한 대응을 불러오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래에 있을 진짜 전쟁의 리허설 같은 성격을 띨 것이라고 합니다. 파커 씨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결국 해체될 것이고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만은 중국과 통일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홍콩의 경우 곧 대규모 봉기나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통해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일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비니타가 언급한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 사이가 그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예언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디의 지혜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치 기업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듯이 나디는 업보, 가문의 내력, 유전 혹은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 등 문제의 뿌리를 밝히고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를 치유법 혹은 화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니타가 실제로 연구해본 결과 이런 치유법을 실행한 사람들은 미래의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부정적인 요소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비니타 본인도 3년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치유법을 행한 뒤 수술이 취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파컷이 또한 원래 수명이 75세로 나왔지만 치유를 거친 후 98세 이상 혹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다가올 황금 시대에 인류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심지어 25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일부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니타는 우리가 역사상 가장 행운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대한 성인들과 화신들이 다시 돌아와 인류의 각성을 돕는 영적 도약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촛불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된 빛나는 별이 되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황금 시대는 외부 환경이 평화로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각성입니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쳤듯이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디 예언의 핵심도 결국은 각성입니다.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재난이 닥치든 우리가 내면의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황금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신성한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의 기도와 수행, 그리고 사랑을 통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영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두려움은 각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닥쳐올 재난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깨어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 치유, 화학물질 없는 식생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자비와 정의가 우리 삶을 채울 때 우리는 이미 신성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니타가 언급한 메시아 혹은 구세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출현은 동서고금의 많은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입니다. 말법 시대, 도덕이 땀에 떨어지고 인류가 절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주의 큰 법을 설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서양의 메시아, 동양의 정도령, 불교의 미륵이나 전륜성왕 등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다가올 황금 시대는 거대한 정화와 시련을 거쳐 살아남은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차원의 세상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르고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며 부도덕하고 사악한 세력을 멀리하는 사람들, 진실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새롭게 열릴 우주의 역사, 그 찬란한 황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도 방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걱정보다는 각성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